오늘은 수행평가를 어떤 역량에 중점을 맞춰서 한번 써야 될지 얘기해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수행평가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대학을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들이 한 연구를 보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대학들에서 진행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흔히 이용하는 자료죠.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렇게 3대 역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공동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공동체 역량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평가에서 드러낼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수행평가보다는 다른 파트에서 많이 드러나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제외해놓고 가기로 하고요. 진로 역량을 한번 살펴보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지 실제로 수행평가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의 경우 해당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는지를 주요하게 보는 척도이지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진로 탐색과 활동 경험 같은 경우는 나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내 활동들을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지 이것 또한 사실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학업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요. 여기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나와 있는데요. 학업 성취도 또한 교과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을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줬느냐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탐구력 요거 하나만 사실 수행평가에서 적극적으로 녹여내면 됩니다. 탐구력의 정의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시받는 수행평가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행평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되는 부분은 탐구력 파트입니다. 이 연구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연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자료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총 4개,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인성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에서 드러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빼고 가도록 하고요.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인성과 유사한 부분이라고 바라봐야 돼서 조금은 제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수행평가에서 좀 드러내면 좋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탐구력과 일정 수준 연결이 된 역량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 역량으로 가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성적과 연관된 지표라서 조금은 제쳐놓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탐구 활동이 보이는데 이거는 탐구력과 직결된 역량이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에서 잘 드러내야 하는 부분인데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같은 경우는 이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빼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상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학생들이 탐구력을 가지고 이 활동을 얼마나 잘 해갔느냐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또 탐구력과 연결이 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서도 탐구력을 중심으로 해서 격가지로 뻗어나가는 것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탐구력 같은 경우는 관련 자료에서 또한 세부 평가 내용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과와 각종 탐구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적 호기심의 보유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선정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정 동기를 다 써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선정 동기가 지적 호기심과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이 탐구를 시작했는지가 바로 선정 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이 선정 동기라고 하는 목차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제가 수행평가의 방향성들을 제시할 때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라, 나의 일상생활과 연결된 것들을 계속 찾아라 라고 강조를 드리죠. 그것 또한 지적 호기심과 문제 해결이라는 역량을 잘 잡기 위해서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평소에 생활기록부 그리고 수행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적어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대학들이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그 타당성을 한번 살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평가를 적으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적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미 대학에서 정답을 내려준 부분이고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적어서 이미 대학을 합격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혁신성, 더 다른 방향성들을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정해진 틀 속에서 잘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는가, 또한 얼마나 혁신적인 문제 해결
생략책을 보여주느냐는 단순히 어떤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탐구력이 보고자 하는 깊이나 혹은 높이를 배가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방향성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기부를 기획해 나가야 될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좀 더 생기부를 작성해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쳐보겠습니다. 좀 더 흔들림 없이 효과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